아니요, 안 봐요. 언제 봐요? 원래 보세요. 고민 중이에요. 다음 주에 볼까, 마지막 주에 볼까? 되게 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응? 되게 마치 정해졌다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시간이 있는데 몰라요. 그지? 나만 모르겠는 거 아니지 지금? 선생님은 이제 요즘 스탬 빨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구가 하야야 하니까 제가 일회용 쓰지 말아요. 컵 일회용 아니에요? 아니잖아. 오. 유리컵이에요. 분이 안 좋네. 저거 예준이 반사되잖아, 일회용이다. 반사. 예준이 일회용이다. 예준이 1회를 근데 한 100년 쓸 수 있잖아요. 저 정도는 괜찮아. 아 그래서 낡은 거 많이 달았다. 좋았네. 아직 10분의 1도 안 썼는데? 10분의 1을 썼구나. 10분의 1로 10분의 1을 썼네. 그러네. 벌써 낡으면 좀. 자, 그러니까 아무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요. x와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이거 생각보다 근데 항상 좀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졌으면 여기 단독으로 있는 x도 하나의 식인 거야. 상수가 없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진 이 x가 0일 때 x-2가 0일 때 해서 x는 0, x는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x항이 하나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이 x가 0이 된다를 해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실제 고등을 가서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식의 형태가 적어도 나와야 이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x와 나머지 식의 두 항이 하나짜리로 이렇게 x가 나오더라도 그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x-가 0인 경우에서 x는 0, 2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x가 0이 된다 그러면 공통근이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공통근이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0을 두 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k를 구하시면 돼요. 자, 얘를 1번이나 2번 어디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립하라고 하는 두 식을 같이 엮어서 계산하는 순간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의 식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정리해서 푼 값들이 바로 공통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식의 차이를 해서 구하게 되는 x는 0, x는 2가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공통근이 되는 거고요. 그때 각각의 k를 구해줘야 되니까 x는 0을 1번, 2번 어디에 넣든 상관없어요. 공통근이니까. 그래서 x를 1번에 넣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k는 0이다 해서 x가 0일 때 공통근이 0이라면 k는 0이다가 되고요. x가 2다를 넣으시면 4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근 2개 k 그때 x값에 따른 k 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서지 여기 정수리가 얼겠네. 그지? 정수리가 얼얼했지?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공통근 말 그대로 정말로 공통근이란 공통의 근 공통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다 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식들의 공통인 근을 구하는 게 연립이니까 공통근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식들을 연립으로 해서 풀면 된다. 그 내용을 이제 보기를 통해서 좀 더 개념적인 걸 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13-9 이샤. 네. 기본 문제 13-9 기본. 자, 두 2차 방정식 1번이죠.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은 0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m은 0이 있고요. 이것이 공통근을 가진다. 즉 연립해서 풀면 풀었을 때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공통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식의 공통근을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파가 두 식 모두에게 공통으로 근이 되는 거니까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둘 다 참이다 해서 알파로 바꿔서 푸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요? 어차피 공통근을 아는 게 아니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문자로 설정해 두면 그리고 걔들을 대입하면 그냥 x였던 자리가 알파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알파로 바뀐 채로 어차피 2차식을 연립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풀어서 나오는 공통근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지? 굳이 바꿔놓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두 식의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자,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고 그때 2차와 2차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죠. 인수분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뭐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요? M 3 3M! 그렇죠. 여기서도 3M을 소거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상수항을 소거할 거고요. 자, 상수항을 소거하려고 보니 한쪽은 마이너스 3M, 한쪽은 플러스 3M이 이미 부호도 다른데 모양은 똑같게 돼 있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요. 더해요. 그렇죠.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1번식과 2번식을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2x제곱 자, x항의 개수인 얘네 둘을 더하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5 x 이렇게 돼요. 이게 0이다가 되죠. 그러면 1차의 개수에서도 m은 서로 풀마가 되면서 사라져요. 그쵸? 따라서 2x의 제곱 플러스 6x는 0이다가 되고요. 숫자는 나눠버려도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는 0이다가 되고요. 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은 0이다가 되어서 또 항상 이 x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x와 x 플러스 3의 곱이 0인 거니까 곱해진 이 두 개가 각각 0이 되는 경우 x는 0과 x 플러스 3은 0, 즉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x는 0과 x는 마이너스 3이 바로 공통근이 되는 거죠. 얘들이 공통근이 되는 거예요. 연립해서 구하게 된 이 값이. 자, 그때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공통근 x가 0일 때 m을 구해봅시다. x가 0이다를 1, 2번에 어차피 공통근이니까 1번식, 2번식 어디에 넣어도 돼요.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m은 0 따라서 m은 얼마? 0이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다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이 돼서요. 그러네요. 6은 6m이 되니까 m은 1이다. 따라서 공통근이 나오게 하는 m은 각각 0 또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숨차. 거슬리나. 오늘 시험 안 보죠? 네? 왜요? 완전 볼 건데. 근데 네. 저희 네, 그거 너희. 좀 알려주세요. 뭐요? 저번에 시험 저번에 나왔잖아. 저 가패스였어요? 저번 시험을 알려달라고요? 결과요? 올려놨는데? 아 지금 알려주세요. 저안 봤는데. 그럼 니들이 안 봐. 알고 싶은 사람 저 알려주세요. 몇 점이에요? 아니 그 저번 거 말고 이제 토요일에 끝낼 거. 이번 주 토요일에 클리닉에 할 거. 우리가 지난 목요일은 시험을 안 봤고요. 화요일이 봤는데요. 화요일 시험은 다 패스예요. 다요? 따라서 오답만 하시면 되고요. 네? 오케이. 근데 다음. 설명하시다가 소리 좀 질러주세요. 왜? 졸려. 그럴까요? 설명하다가 막 이렇게? 네.
너의 잠은 깨고 나는 미친 여자가 되겠네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 이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목동 6시. 막 까마귀 날린다고 수업하다가. 엽떡을 먹었거든요. 네. 저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네. 쳤어요. 숨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라고? 숨이 이 안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렇게 숨이 닫히잖아. 네. 매워. 그래서 이거 매워. 입술 끝에 그 매운 그게 내 숨 때문에 뜨거우니까 자꾸 입술 끝이 네 매워요. 수고하셨네요. 마스크 안 괜찮은 쓰고 소리였어요. 자 해봅시다. 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네요. 공통근을 가지긴 하는데 그 공통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하나래요. 그렇지. 아하하. 자, 이 둘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데 연립해서 해를 구했을 때 걔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생각해 봅시다. 연립할 거예요. 상수항을 소거할까요? 이차항을 소거할까요? 지금은 자, 봐봐.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위에는 마이너스 2m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시면 저 상수항을 풀어서 써보면 위에 식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인데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과 밑에 식에 있는 이 상수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을 2m 여기 마이너스 2m이니까 여기를 플러스 2m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2배 해. 그럼 숫자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상수항이 완전히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안 사라져? 예준아 안 사라지죠. 안 사라져요. 그럼 상수항 소거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안 가능해요. 그럼 뭐를 없앨까요? 2차 2차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졸린이가 대답을 엄청 잘하는데? 약간 반 졸린 상태로 유지해요. 자, 2차를 소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상수항의 완전 소거가 불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더워요? 나만 더워요? 덥지? 저도 그거 그지? 따라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2차항을 소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올게요. 속고 추운데? 수업하다 더워서 밖으로 나갔는데 쌤 그거 봤어야 되는데 수업생 게이라고 한 거. 게이 클럽 가면 게이 거기 여자도 가. 그거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즐거워요? 동생이 들어와서 여자 번호를 호주에 여자일 수 있냐? 그래 있어. 뭐라고? 왜? 선생님 체험은 좀 얼룩덜룩 하잖아. 이 떡볶이 먹다 튀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비누 발라놓은 거예요. 너무 집에 많지 가- 않아요? 어? 최소 2인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너는 먹지. 소현덕쌤한테도 같이 드셨어요. 아니요? 요즘 소현덕쌤 아니 옛날부터 혼자 드시던데. 현덕쌤은 딱 식사 이거보다는 이렇게 작은 부피의 것들을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서 그거를 계속 수시로 드세요. 그 쌤도 그 전에 왔던 건강식. 전에 왔던 저희 담임 쌤도 와, 지연쌤 이름 벌써 까먹은 거예요? 와. 좀 떨어져. 너 알고 너무하네. 있었어? 오늘 지연쌤한테 카톡 해야지. 아 근데 지연 쌤도 지연쌤. 혼자 드시지 않았어요? 지연쌤이요? 네. 아니에요. 지연쌤 항상 같이 드셨는데. 근데 지연쌤도 간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싸오셔서 자주자주 같이
조금씩 조금씩. 왜 배부르면 졸리니까. 그지? 맛있는 거 먹고 왔구만 우리 예준이. 아니요.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 지금. 빠르게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창을 소거할 거예요. 커피를 1리터 먹고 커피 우유 그럼 안 1리터 풀리지. 했으면. 와, 커피 우유 1리터. 새롭겠다.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커피 우유를 1리터 이렇게 팩으로 파는 거야. 새롭겠다. 잘 팔리겠다. 예준아 팔아봐.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창을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게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서 이 창 소거를 해볼게요. 이건 빼면 3mx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m으로 묶여요. 심지어 3은 약분해줘도 돼요. 숫자니까. 그러면 x-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뭐? 두 가지 조건 뭐가 나와요? m이 0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여기 식의 공통근이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연립해서 푼 이 결과를 대입해서 근이 하나만 될 때를 찾아봐야 돼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m이 0이면 자, m을 0으로 이렇게 넣고 계산해보시면 1번식은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2번식도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 식이 완전 동일하게 되네요. 그럼 해가 몇 개야? 2개. 어? 네? 아니. 해가 없는 거지.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죠. 아유. 다 공통이잖아요. 똑똑하다 진짜. 아, 좀 아 진짜. 자, 무수히 많은 거죠. 식이 똑같으니까 몽땅 다 공통이야. 그치? 따라서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데요. 그럼 내가 찾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 나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따라서 m이 0이다는 안 되겠네. 그러면 남은 조건이 이제 x는 1. 1이다죠. 그럼 바로 얘가 유일한 공통근이 되는 걸 거예요. 그쵸?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x는 1. 이게 바로 유일한 공통근, 하나짜리 공통근이 되는 거고요. 이때의 m을 찾아보자. 그럼 m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1번이나 2번식 둘 중에 하나에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은 2번식에 넣어볼게요. 왜냐면 좀 m이 좀 심플해요. 그나마. 넣으시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2m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두 식이 공통근을 유일하게 딱 하나만 가질 때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근을 찾으라는 게 결국은 뭐? 이 두 식을 연립으로 묶어서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소단원 4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오늘 13단원만 하고 끝나요. 일단 13단원 하고요. 앞에 지난 시간 유제들 중에서 좀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는 풀기 힘든 거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연습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봅시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뭘까, 얘들아? 정해지지 저기서 않아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정해지지 않은. 오, 맞아요.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부정이요. 아닐 부에 그 정할 때의 정자예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엄청 놀랐어. 부정행위할 나쁜 방정식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부정 방정식. 네, 이게 다 각자에 맞춰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자, 부정 방정식은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뭐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냐면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x 플러스 y는 5래요. 딱 이렇게만 주어졌어. 그럼 해를 몇 개로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0,5도 되고요. 마이너스 5,5도 되고요. 뭐 무수히 많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정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소수도 돼요. 4.5 플러스 0.5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준아? 네. 네. 어떻게 막 때리고 있어. 자, 따라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정말 무수히 많은 해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정수 x,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에서 구했던 것들 중에 이렇게 소수점 되는 이런 것들 안 되겠죠? 뭐 분수 같은 것도 안 되겠죠. 3분의 10 플러스 3분의 5 이런 거, 그죠? 정수 xy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제한적이 되게 되고요. 자연수 이렇게 하면 이제 셀 수 있을 정도로 나와요.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 1,4, 2,3, 3,2, 4,1 왜 될 수 있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x, y의 범위를 제한해 줄수록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기는 하나 여기에서 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에서 사실 더 고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해를 특정하게, 그죠? 특정한 값으로 제한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런 애들을 해가 그래서 무수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방정식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언제 이런 부정방정식이 나오냐면 식에 쓰인 미지수의 개수보다 그 미지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식의 개수가 더 적을 때 미지수는 두 종류가 쓰였어. 그러면 항상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어야 둘을 연립하거나 해서 미지수의 값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절대로 특정한 x, y, 즉 포함된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2개면 적어도 식이 몇 개 주어져야 된다? 하나. 개. 아니요. 2개. 2개는 주어져야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해를 구할 수 있으려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가 않죠. 아니, 니들은 아직 계약 안 왔잖아. 학교 안 갔잖아요. 다음 주에. 예전에 쌍꺼풀 생겼어요. 다음 주? 아, 맞네. 니네 중2니까 다음 주구나. 근데 왜 이렇게 졸려하지? 중3들이 학교에 가니까 되게 피곤하대요. 큰일 났어. 하지 마, 지호가. 자, 그래서 항상 미지수의 개수보다 그 미지수를 가지고 쓴 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이렇게 되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어지면 우리가 해를 구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식에 쓰인 미지수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줘요.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해들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 비록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어진 정보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구체적인 해를 구해보는 부정방정식의 풀이를 해볼 거예요. 보기 1. 보기 1. 이렇게 졸려해. 선생님도